자, 조금 전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일단 IM 부분에서는 1,000억 원 가량을 기록을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다행이다라는 그런 이제 안도감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움직임 짚어보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요즘 뭐 더치페이가 대세라잖아요. 소액 결제 관련된 내용까지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황 분위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글로벌 증시 나스닥의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났었고 다우지수, 뭐 S&P 500은 그다음에 양호한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반면에 이제 그 유로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이제 그 하락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 이벤트의 부재. 다소간에 좀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뭐 반도체 부분의 선방 그리고 가전 부분의 선방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아이폰이 아닌 그 갤럭시 노트 7 단종에 따른 어떤 그들의 힘든 그런 부분들 덮어주는 부분이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황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 내에는 이미 반도체 업황은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고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시장 내 무게중심의 시장의 투자 심리의 중심점으로 다가오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은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 특히나 D램 익스체인지죠. 최근 이제 그 전망 보도에 따르면 PC 수요는 한 4%, PC 수요는 한 0.8%의 하락, 8%의 위축,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한 4%의 성장 예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속에 탑재되는 탑재 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 수요는 오히려 2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것. 이에 시장은 반응이라도 하듯이 반도체 가격의 상승 부분 이미 지난 6월, 7월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분기에는 이번 3분기보다 오히려 30%가량 더 반도체 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치 내놓으면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그런 그 전망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좀 참조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한 포스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실적 발표를 한 현대차 조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현대차 깜짝 실적이 아닌 어닝 쇼크 부분 그리고 반면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깜짝 실적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다시금 1조 클럽에 가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게 결국은 시장 내에서 여러 전문가, 여러 애널리스트 그리고 여러 이제 그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 지금 현재 뭐 실적 시즌에서 뚜껑을 벗겨보면서 점차 일맥상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면 소재 업종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이 그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금융업종까지 결국은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는 이 네 가지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 여기에 다소간에 이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은 좀 미분양 물량의 쇄도, 미분양 물량의 누적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따라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소재업종, 철강업종과 화학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실적의 개선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것 좀 마음에 좀 두시고요. 시장 대응 전략의 중심점에 세워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생활 트렌드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고 있는 솔로 이코노미 1인 경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그 노령화 그리고 이제 그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결국 계속해서 시장 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불거져 나오면서 물론 당장 단기간에 뭐 효과가 단기간에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염두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것.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간편 매출이 올라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간편 매출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매출은 결제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제와 관련된 부분, 결제는 카드 결제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 간편 결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결제 평균 대금, 단위당 결제 평균 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김영란법의 시행, 이로 인한 더치페이의 활성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간편식의 증가로 인한 어떤 그 단위당 매출의 감소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결제 관련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결제 관련주와 관련된 영향 부분, 결국에는 카드사가 있고요. 카드사와 페이사가 있고, 그다음 가맹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서 있는 결제 회사가 있습니다. 카드 회사와 결제 회사, 그들 간의 계약, 그들 간의 관계가 과연 정률제로 계속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정량제로 계속해서 이제 존재하느냐, 이걸 어느 정도, 어느 비율로 섞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시장의 결제 관련주를 바라봐야만 하는, 무조건적으로 파이만 커진다. 파이가 커진다 하더라도 결제 관련된 부분이 정률제로 가게 된다라면, 그다지 큰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세고요. 정량제로 간다라면 오히려 소액결제로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10,000원을 결제를 했을 때 같은 100원에서 120원을 결제 그 관련 코스트로 계산을 해 본다라면 1,000원을 결제를 해도 100원에서 120원이다. 이 부분은 어느 누군가한테 큰 부담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이 결국은 카드사, 카드 결제사, 그리고 페이사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밀접하게 연관이 맺어져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요, 실적 발표나 뭐 이런 부분을 보실 때, 그리고 사업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정률, 정량,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는 그런 부분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